이번 시간에는 많은 사람이 얘기하는 줍줍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집값이 떨어져서 울상을 짓는 분도 있지만 이 뭔가 기회를 노리는 분들은 지금 사야 되는 거 아니냐 고민들을 하실 텐데 이 요즘 집값 많이 떨어졌다 그래요. 그 언제 사야 하는지 그 타이밍을 잡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이 살 때인가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하셨어요. 네. 제일 그 질문 가운데 제가 대답하기 어려운 게 네. 타이밍입니다. 내가 역전세에 몰려서 하는 거는 전세 돌려줄 타이밍이 오게 되면 무조건 방어전은 치러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공격은 내가 결정해서 들어가야 되거든. 그렇죠. 그러다 기회 놓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 부동산 투자의 성공 비결은 타이밍 앤 로케이션이라고 하는데 타이밍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아요. 근데 이 타이밍은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때가 적기였다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이 타이밍을 잘 잡기 위해서는 운칠 복삼이 아니라 이 기자님 하나나 지금 둘은 모르시네요. 운칠 기삼이 아니라 운칠 복삼이라고 하셨네요. 그렇죠? 네. 오, 그럼 두 개까지도 아는 거네요. 아, 그렇죠. 그것까지는 알죠. 저랑 마인드가 같으세요. 운칠 좋습니다. 복삼이. 많이들 운칠 기삼이라고 하시는데요. 한 단계 뛰어넘은 운칠 복삼이라고 하시네요. 맞아요. 운과 복이 함께 있을 때 그때가 잘 잡은 타이밍이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상 부동산에 관심과 또 그리고 이 직관 능력이 있어야만이 좋은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만약에 뭐 내 집 마련을 한다, 또 예컨대 상급지로 갈아탄다라고 했을 때 타이밍은 최고가 대비 30%가 하락된, 즉 약 한 70% 수준 정도의 가격이 형성됐다면, 그리고 오늘 기준 우리 2023년 1월 기준에서 2년 6개월에서 3년 전 그때 거래됐던 실거래가가 쭉 요새 나옵니다. 2006년도부터 이 자료가 다 국토교통부에 있어요. 그래서 그 데이터 값을 보면 누구든지 뭐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그 웹에 들어가면 누구든지 알 수 있는데, 여기에 오늘 기점 3년 전에 거래됐던 가격들이 있겠죠. 2년 6개월 전의 가격들. 요거는 사실 어쨌든 부동산이 오르는 지역에서 서울 같은 데지 부동산이 떨어지고 있던 아니면 플랫하고 있던 지방 같은 경우는 아닙니다. 오늘 기점으로 봤을 때 한 5년 전부터 오늘까지는 쭉 상승했기 때문에 지금 거의 뭐 전국적으로 서울, 경기, 수도권 그리고 지방할 거 없이 3년 전 가격, 2년 6개월 전 가격 정도가 됐다면 한번 투자 타이밍일 수 있다. 뭐 예컨대 서울 같은 경우 10억짜리가 예컨대 한 7억 정도가 됐다든지, 혹은 또 한 5억 5천 정도 했던 게 지금 한 3억 9천 정도. 직거래는 말고. 그렇죠. 직거래는 뭐 그건 예외로 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직거래 외에도 이렇게 지금 70% 수준에서 거래가 되거나 혹은 2년 6개월, 3년 전 정도의 가격으로 이렇게 거래되고 있는 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렇게 좀 그 나오는 매물들은 지금 우리 이 기자님 눈을 감았다 떠보시겠습니까? 방금 계약됐어요. 금방 나가는구나. 네. 그거 보는 사람들이 많군요. 나름대로 이제 파는 사람은, 매도자는 더 떨어질 거라는 불안감 때문에 매도하는 거고, 지금 나름대로 줍줍 하시는, 지금 눈을 감았다 떴을 때 매입하시는 분들은 이제 바닥이다, 타이밍이다 하고 더 이상은 떨어지지 않을 거라, 좀 반등할 거다, 이런 시점에서 이제 보는 건데, 누가 맞을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되겠지만 그런 상황이 지금 요새 한 최고가 대비 한 70% 정도 가격대가 유지되면서 여기 팔고 사고 하는 경향이 확실히 좀 반전되면서, 실제로 그 거래량 통계를 봐더라도요, 확실히 12월 달, 1월 달이 좀 거래량이 증가하는 추세로 지금 통계에 잡히고 있어요. 이 경제가 더 안 좋아질 거다, 이거랑은 무관하게 그렇게. 사실 뭐 경제 따지고 정책 따지고 수요 공급 따지고 못 따지면 사실 이거는 예측하기 어려워요. 지금은 오늘 기준, 이 시간 기준으로 따진다면 금리예요. 금리가 모든 시장을 블랙홀 역할을 지금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 지금은 금리 하나만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뭐 플러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금리라고 하는 게 이제 지금 한국은행 기준금리 3.5%인데 아마 그 조만간 3.75까지 올라갈 거다라고 하고 그 이후부터는 뭐 조심스럽게 아마 횡보하거나 조금 낮아질 거다라고 예측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느 정도 이제 한국의 기준금리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좀 안정이 될 거다라고 하는 분들은 지금 이제 매입을 좀 시도하시는 것 같고요.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또 매도를 하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보고 그다음에 최고가 대비 30% 정도만 봐야지 더 많은 변수를 넣으면 작전을 못 짠다. 그렇기도 하고 또 이제 사실 더 떨어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더 기다리고 있는데 또 더 떨어질 수도 있겠죠. 뭐 최고가 대비 한 65%, 60% 떨어질 수 있는데 사실 그러한 그 특수한 상황이 어떤 보편적인 상황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제가 볼 땐 우리 과일 가게에 가면 어떻습니까? 아주 맛있는 이쁜 사과가 있고 그다음에 좀 이제 조금 약간 좀 저렴하게 파는 건 어떤 사과죠? 그건 뭐 흠집이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이제 보통 이제 아무래도 좋은 것들이 좀 이렇게 먼저 선 계약되면서 남는 거는 흠집이 있는 것, 조금 약간 썩은 사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한 요 70% 정도가 현재 제가 보는 관점에서 좀 적정한 매수 타이밍이 아닐까 하는 뭐 예측 아닌 예측을 좀 해봅니다. 네. 그럼 이제 그렇게 돼서 매입을 하겠다고 할 때 아까 얘기하신 대로 첫 번째는 일자리 문제, 두 번째는 교통, 세 번째는 학군 등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에서 좀 얘기하면요. 가격 방어를 잘하고 있는 지역에 해당되는 아파트 단지. 예, 가격 방어를 잘하는 곳. 매매도 가격 방어를 잘하는 곳. 전세 가격도 가격을 잘 방어하는 곳. 근데 거기는 그러면 70%까지 안 떨어졌을까요? 그렇지. 아직 안 떨어졌죠. 예, 안 떨어졌지만 그 떨어진 그 예컨대 거래된 그 매물의 그 거래량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많은 쪽보다는 좀 적은 쪽을 선택하는 게 좋겠죠. 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줍줍을 하는 타이밍에 대해서 설명인데 아까 말한 대로 처음에는 이제 일자리, 그다음에 교통, 그다음에 뭐 초품화, 그다음에 이제 브랜드까지 하는데 네네. 재건축이 될 수 있는 것도 가급적 사면은 좋으냐 줍줍으로. 자, 좀 아까 얘기했던 건데 이제 분당, 일산, 평촌 3번 중동 신도시 같은 게 200만 호 건설이 88년도 전후로 한적했으니까 이제는 그 우리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재건축 재개발 이제 이런 규정들이 있고 거기에 재건축에 대한 내구 연수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30년으로 보통 이제 조례에서 정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도 30년이 지나면 이제 할 수 있어요. 그 전에 이제 할 수 없게끔 되어 있고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다 30년이 다 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뭐 목동 같은 경우도 다 30년이 넘었겠죠. 상계동도 그렇죠. 뭐 거의 대부분의 이제 올림픽도 워낙 많이 졌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 뭐 주공 브랜드가 붙어 있는 것들, 예, 거기 다 이제 그렇게 보면 되겠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 갭 투자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재건축에 대한 기대값이 높기 때문에 이미 매매 가격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높겠죠. 근데 얘는 또 오래된 구축이니까 거주하기는 편리할까요? 불편할까요? 불편하죠. 그냥 전세값은 어떻게 될까요? 맞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갭 투자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실제로 돈을 다 갖고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라고 보면 좋겠고 뭐 이럴 때 뭐 할 수 있는 방법은 제일 가장 그 단지에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 소형 평수 정도는 뭐 한 번쯤 해볼 수 있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안전진단들이 이제 통과가 되고 있어요. 이제 안전진단을 많이 이번 정부는 이제 완화해 줬기 때문에 올해부터 아마 거의 매달 한두 개의 단지가 통과됐다가 나올 텐데 사실 통과됐다 하는 것은 재건축의 첫 단추를 끼운 것뿐이에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많이 있어요. 산 넘어 바다를 또 건너서 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재건축 투자에 관심을 갖는 건 좋지만 너무 초기 단계에서 투자하는 것은 조금 2% 아쉬울 수 있다. 예컨대 우리 이 기자님이 만약에 목동 아파트를 오늘 매입을 하셨다. 그래서 새 아파트가 될 기대감을 갖고 매입하셨지 않겠습니까? 1년, 2년, 3년, 4년 혹시 언제쯤 입주할 걸로 기대하세요? 언제쯤? 대략적으로. 보통 한 5년 정도는 생각하겠지만 더 길어지면 이제 아니죠. 요새는 이주하고
그 건축하는 데까지 바로 2년도 안 걸리죠. 아니요, 시간이 길어요. 그래요? 네. 2주 하고도? 2주 하는데 보통 한 1년 내외 잡아야 되고요. 네, 철거하는데 한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잡아야 되고요. 그다음 바로 진짜. 근데 요새는 또 안전 또 그다음에 공사 기간을 또 예컨대 이렇게 철저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거푸집 잘못 띄었다가 또 이렇게 문제되는 사건들이 있어서 예전에 그 공사 기간이 좀 예전에 길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2주 시점부터 시작해서 입주까지 한 5, 6년 이상 걸린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목동 같은 경우는 뭐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최소 10년에서 거의 한 15년 전후까지 보셔야 돼요.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 이 기자님이 오늘 만약에 목동 아파트를 매입하셨다. 그리고 새 아파트까지 입주를 할 때까지 자 기다리신다면 적어주시겠습니까, 기자님? 네. 가장 중요한 건 건강이에요. 본인의 건강. 네, 건강이 가장 중요해요. 네, 건강하지 않으면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없다는 전설이 600년 전부터 흘러내려오는 게 재건축 시장에서 내려오는 전설 중에 하나예요. 600년 전에도 아파트 재건축을 했습니다. 그럼요. 그때도 계속 집을 부시고 또 짓고 그래요? 이렇게 새롭게 곤치고 하는 거는 뭐 그거는 5만 년 전부터도 동굴 시대에서부터도 있었던 겁니다. 재건축을 바라보는 건 어렵습니다. 그렇죠. 뭐 알다시피 사회적 기회가 된다면 뭐 둔촌 주공 아파트도 얘기할 수 있겠고 상계동 쪽에도 많아요 보니까. 네. 그 올림픽 전해졌잖아요 더군다나. 그렇죠. 예. 근데 지금 뭐 요새 보면 뉴스 나오는 거 보시면 뭐 둔촌 주공 아파트도 뭐 공사 중단됐다. 뭐 또 최근에 뭐 강남에 무슨 뭐 반포에 뭐 원밸리 아파트 같은 경우도 저재값이 올라갔고 뭐 지금 시공사하고의 뭐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이게 생각보다 상당히 이론적으로는 쉬워 보이고 뭐 저 금세 될 것 같다라고 느낌은 오시겠지만 현실은 느낌과 다르다. 재건축은 어렵다. 역시 부동산 여기서는 과학이네요. 오늘 뭐 이렇게 영원이라는 말도 쓰시고 과학이라는 말도 쓰시고 상당히 좀 아주 고품격 단어를 많이 쓰셔서 제가 오늘 많이 배우고 가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저도 사실 부동산을 그렇게 잘 모르겠어요 보면. 근데 어떻게 먹고는 살아야 되겠는데 저걸 어떤 원칙으로 봐야 되나. 그 원칙적인 거를 내 분야를 적용시키면은 방법은 비슷하니까. 근데 이제 무대가 달라서 그런데 그래서 자꾸 이렇게 툭툭 제가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주시면서 아까 30% 그다음에 3년 전 이런 네. 그 큰 원칙만 하게 되면 이제 대충 맞출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재건축은 건강한 경우에 한 15년 바라보고 해라. 이렇게 하면 이제 눈이 뜨이는 거지. 안전진단 전후 통과된 기준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건. 예. 그렇다면 지금 줍줍을 하시고 싶은 분들이 꽤 많을 텐데 요 외에 또 다른 하나의 큰 원칙으로 머리에 넣어야 될 건 뭐가 있습니까? 글쎄요, 이제 기존의 아파트를 매입하는 방법인데 혹시나 이제 우리가 주택법상 청약제도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청약을 갖고 있는 통장을 갖고 있다면 즉 입주자 저축을 갖고 있다면 그 가점이 높다든지 아니면 납입 횟수가 많다든지 뭐 이렇게 한다든지 혹은 또뭐 신혼부호 특별공고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어떤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한 번쯤 뭐 청약을 통해서도 내 집 마련하는 것도 같이 이렇게 투트랙으로 병행하면서 어떤 거를 좀 선택할 건가를 좋은 방향으로 재건축보다는 청약이 훨씬 나을 수도 있겠네요. 준비만 돼 있다. 꼭 어떤 게 좋다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상황에 따라 자기 어떤 맞게 선택의 다양성이 존재하는 게 좋으니까 꼭 뭐 재건축이다. 그다음에 또 내 집 마련을 통장으로만 하겠다. 혹은 또 갭투자를 하겠다. 이것도 좋지만 한번 다양한 어떤 여러 가지를 상황을 보면서 자기에 맞는 선택을 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결론은 디시즌이네요. 결정을 잘하는 사람이 역시 최고예요. 그렇죠. 선택이죠. 우리 알파벳 A부터 Z가 있고요. B와 D 사이에 C가 있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예. 버스와 데스에는 C. 예. 아주 유명한 뭐 그 철학자가 얘기했나요? 누가 얘기했나요? 인터넷에서 제가 얼핏 들었는데 우리 이 기자님도 잘 알고 계시네요. 예. 결정이 중요하군요. 선택이 중요하죠. 초이스. 그 선택은 스스로 책임을 져야죠. 버스와 데스 사이에는 초이스가 있다. 네. 그 선택은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책임을 지는 일은 어떻다? 상당히 신중해야 되고 열심히 분석해야 되고 그리고 공부해야 되겠죠.
공부 안 하면 운칠복사하고 살기도 쉽지 않네요. 운칠복사면은 공부와 그리고 직관과 그리고 노력 등등이 다 포함된 것이죠. 그렇죠. 결론적으로 그렇죠. 그죠? 운칠복삼을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기술 연마가 들어가고 과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오늘 장시간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아까 이 기자님께서 뭐 많은 게 정리가 되셨다고 했었나요? 좀 정리가 됐어요. 저는 또 이렇게 이 기자님 덕분에 또 제가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또 정리된 기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많은 걸 얻고 가는 아주 귀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교수님 많이 배웁니다. 많이 배우고 우리 이제 끝내고 가서 맛있는 거 먹으러 가죠. 근데 오늘 문연대가 있으려나 궁금하네. 오늘 장시간 감사합니다. 네,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